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나팁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미통기 파트 2 KO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는 경우에서부터 통계까지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실제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개념부터 출발할 텐데요. 자, 우리가 맨 처음 배우는 단어는 교과 과정상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중복조합부터야. 근데 중복조합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식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까? NHR,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 식이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야. 지금 본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야? 뭡니까? 중복조합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 조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항정리도 조합으로 풀 수 있어. 그런데 조합을 몰라. 조합과 순열을 모르는 친구를 중복조합부터 가져와. 그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과 과정이 바뀝니다. 근데 누누이 주장했죠. 원래 순열과 조합은 고1 단원이었어요. 고1 과정이었다고 아시죠? 고등학교 1학년 맨 마지막 단원이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강력히 인강에서 말했더니 그걸 보시고 교과 과정을 개편해서 순열부터 다시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보이는 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무슨 학습법입니까? What, why, how. 뭔가를 이해하려면 바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경우의 수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경우의 수. 어떤 시행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논리적 가지수. 경우의 수는 뭐야?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가지수. 말이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개수를 쓰는 거야.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동전 하나를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앞뒤. 주사위 1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바로 그게 몇몇 가지야. 경우의 수는 몇몇 무엇으로 나온다? 가지로 나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너 봐라. 여러분 확률, probability라고 있죠. 확률의 정의가 뭡니까? 확률의 정의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모든 뭐야? 경우의 수분의 무슨 사건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야. 그럼 왜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바로 뭡니까? 무엇을 알아야 확률을 알 수 있겠죠?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원리학습이야. 자, 여러분은 이제 마인드매핑 학습법을 알 건데요. 이미 개념을 다 배웠다는 전제 아래, 그리고 처음 배우는 친구는 겸손하게 사전식 학습법을 하면 돼. 사전식 학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강의하면서 여기는 여기를 봐야 돼 라는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그 친구는 개념 완성으로 가서 인강으로 그 부분을 복습하고 오면 여기가 이해돼. 근데 그거를 건너뛰게 되면 나중에 많이 힘들게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사전식 학습법이라고 그래. 필요한 부분,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물론 시간이 많은 친구는 개념 완성부터 차례차례 올 수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법 KU에 들어왔을 때는 학습법 자체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사전식으로 학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를 알았어. 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싶거든. 그렇죠? 자, 경우의 수의 정의가 뭐라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논리적 가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몇몇 뭐로 나와? 가지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몇몇 가지. 정수 가지.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거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할게.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얼마입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했더니 2분의 1.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됩니다. 알겠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알겠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확률은 얼마 되겠어?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 하나 던지면 6가지. 그 중에 3가지에서 2분의 1 이렇게 해야 돼. 구분할 줄 아는 게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라. 자, 경우의 수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확통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해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은요, 개별로 달락달락 된 건 잘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총 확률을 구해라.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면 더할지 곱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거 집합에서도 합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합의 법칙 집합에서 배웠을 거야. 그렇죠? 원수의 개수, 합의 법칙, NA 합비는 뭐가 됩니까? NA 합비는 무엇이 되죠?
NA 플러스 뭐가 됩니까? NB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NA 교비가 바로 뭡니까? 이게 집합에서 원소의 합의 법칙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 얘는 바뀌잖아. 왜 이렇게 됩니까? A하고 B를 세는데 교집합이라는 건 2번 들어가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률도요. 집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왜? PA라는 확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다시 또 배울 겁니다.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이겠어. NS분의 NA.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원소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어요? 그러니까 집합을 알게 되면 확률이 쉬워지는 겁니다. 왜? 확률에서도 합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돼요. 확률의 합의 법칙은 뭐가 되냐면 PA 합비는 무엇이 되겠어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렇다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을 한번 빼주는 거, 이걸 바로 교집합이라 합니다. A 교집합 B야. 그렇다면 A 교집합 B는 뭐냐?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A 교집합 B라는 것은 X바 X가 A의 원소이고 X가 뭐의 원소다? B의 원소다. 여러분 이제 수학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야? 교집합. 겹치는 대우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를 교집합이라 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몇 번 들어갔습니까? 2번 들어갔죠. 그렇다면 한 번은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은 합의 법칙이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합의 법칙을 의미하는 용어가 있어. 합의 법칙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어? 곱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 용어가 있다고. 합의 법칙을 의미하는 용어는 뭐이거나. 그 다음 또 뭡니까? 또는이 나오면 이것은 합을 의미해. 둘 중에 한 번만 되거든. 둘 중에 한 번만 돼도 되거든. 두 번 중에 한 번만 돼도 돼. 뭐이거나. 또는 이것은 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또 뭐의 법칙이 있어요? 곱의 법칙이 있겠죠. 맞습니까? 곱의 법칙을 의미하는 말은 문제에서 이고 and가 되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동시에가 있어요. 동시에 발생한다. 이건 곱이야.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연달아가 있어요. 연달아.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곱을 의미하는 거야. 이것부터 아셔야 돼.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보자. 여기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명제를 제시할 거야. 뭐냐면, 자,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이때 중에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가 있어. A 교집합 B가 뭐야? 공집합이야. 즉, 이 말은 뭐냐면, 경우의 수를 셉니다. 또는 확률을 계산합니다. A하고 B가 뭐야?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A하고 B만 더해줘도 되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될 때를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그래. 잘 들어. 이거 가지고 공부해야 돼. 더할지 곱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명제를 첫 번째 하이라이트로 제시합니다. 배반 사건은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다. 배반 사건은 더하라. 자, 더하는 것과 곱하는 걸 구분시키는데 배반 사건은 더해라. 그렇다면 선생님 배반 사건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하겠다? 배반 사건이라 할 것이고요. 배반 사건은 뭐 해줍니까? 더해주면 돼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니까 더할지 곱할지 고민될 때 여러분 봐봐. 주사위에 눈을 던졌을 때 2의 눈 또는 3의 2의 눈 또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2의 배수 뭐가 됩니까? 2, 4, 6이 되겠죠. 맞습니까? 또는 5입니다. 합의 법칙이 되겠죠. 3의 배수 3, 6이야. 이때는 몇 가지야? 5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해되셨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3의 배수 몇 가지가 됩니까? 3과 6이 되겠죠. 5의 배수 뭐가 되겠어? 5밖에 없죠.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죠. 더해줘. 총 몇 가지가 됩니까? 3가지가 돼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입니까? 합의 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을 거야. 자, 엄청나게 중요한 명제를 제시했어요.
확률을 구했을 때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뭐 해라? 더하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배반 사건은 더하라. 첫 번째 하이라이트였어요. 자, 고배 법칙이야.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데 A가 M가지고 B가 N가지일 때는 곱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데 A에서 B까지는 3가지입니다. B에서 C까지는 2가지야. 자, 어떤 사람이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더니 수학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 3 더하기 5가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A에서 C로 가는데 3가지, 2가지, 5가지 돼 안 돼?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A에서 B를 거쳐 C로 가.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연달아 가는 거죠. 맞습니까? 연달아 가. 그럼 뭐에?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첫 번째야. 확통 어려운 이유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돼. 6가지가 돼.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름을 붙여봐. 1, 2, 3, A, B라고 해볼게. 됐지? A가 B를 거쳐 C로 가려면 자 지금부터 하는 걸 우리는 수형도라고 합니다. 무슨 도? 수형도. 수형도라는 건 가지 그림이에요. 가지 그림. 그리고 이것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그래. 선생님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할 건데 이 친구가 A에서 C로 가려면 1 하고 나서 어떻게 가면 돼? A 이렇게 가도 되겠죠. 숫자 1 가고 나서 A로 가면 돼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원천 기술이야. 그 다음에 1에서 어디로 가도 되겠어? B로 가도 되겠죠. 맞습니까? 또 2에서 어디로 갑니까? A. 2에서 B 갈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뭐 3A, 3B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를 통해서 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자, 2번 길을 통해서 가는 것도 몇 가지? 2가지. 3번 길로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고민해.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고민한다고. 근데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배반 사건 뭐 해라? 더해라. 이렇게 6가지. 세워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맨 마지막 가지에 끝자락만 세워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6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됐어 안 됐어? 자, 구분이 되고 계신가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되셨죠? 자, 고배 법칙에서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종종 이런 문제 볼 겁니다. n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했어. 소인수 분해했다. 이렇게 분해하는 걸 소인수 분해라고 그래. 그리고 서로소라는 것은 집합에서도 서로소가 있어. 정수에서도 서로소가 있어.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건 뭡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두 집합이 서로소일 때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 정수일 때는 최대 공약수, GCD가 최대 공약수예요. Greatest Common Divisor에서 최대 공약수의 약자야.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되셨습니까? 그리고 소수라는 말이 있어. 소수라는 것은 약수가 몇 개인 2개인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이걸 소수라고 그래.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여기는 소수로 분해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우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알겠어? 약수의 개수가 바로 얘를 등비수열로 가면 얘는 등비수열에 합이 됩니다. 그렇죠? 얘를 봐봐. 얘 등비수열 합되죠. 얘 등비수열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봐. 얘를 문자로 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얘를 통해서 보여줄게요. 얼마로 해볼까? 얼마 해볼까? 자, 얼마 해볼까요? 12요? 네, 18 할 거야. 자, 봐. 예를 들어 18로 할게. 그러면 18을 소인수분해 해봐. 소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죠. 미안. 잘 봐.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네. 또 한번 보여줄까? 인수 열매 한번 보여줄까요? 자, 봐. 그래, 좋아. 한번 짓거려봐. 숫자 한번 말해봐. 1810이요? 1810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얘는요 2 곱하기 5 곱하기 191 191이 소수네. 너무 쉽잖아. 잘못했어요. 2 곱하기 5 곱하기 181 됐어요? 1810이라고 했지? 1910이 아니라 너도 못하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 좀 큰 숫자 없어요?
아이, 그럼 하지 말고, 연 먹이려고 하지 말고. (1900) 17? 3의 세제 곱하기 71이야. 71이 소수야. 자, 봐. 왜 그러겠어? 쪽팔리니까. 아, 선생님 18도 못하면서, 보통 이제 전성기 때는 한 10만 단위까지 됐어요. 지금 뭐 한 100만 단위까지 되겠지 뭐. 아, 그만. 자, 봐요. 나 몰라. 그 아까 1917? 해본 거야. 3의 세제 곱하기 70. 내가 3의 세제 곱하기 71이라고 했지? 그렇죠? 맞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종이에 글로 적어요. 알겠죠? 자, 봐.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약수 몇 개입니까? 약수는 6개죠?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돼. 종족을 나눠, 종족을. 종족이 몇 종족이 있어? 3의 제곱 종족, 그 다음에 2종족이 있다. 그렇죠? 그럼 3의 제곱이란 건 9라고. 여기 써주는 거. 9의 약수 뭐야?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에서 3개가 되겠죠. 그렇죠? 2의 약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지. 2의 0제곱, 2의 1제곱 2개 있어. 그렇죠?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 칸의 개수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되셨어요? 됐습니까? 이거야. 그렇다면 얘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얘가 약수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얘. 왜? 내 안에 너 있다잖아. 그렇죠? 이 안에 얘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약수는 총 몇 개 되는 거야? 6개가 되겠죠? 자, 봤더니 이제 보이지? 왜 6개야? 지수에다 1씩 더하는 이유가 있지? 숨어있던 거 있어. 숨어있던 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0제곱. 1이 숨어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A, B가 서로 수인 정수가 된다면 약수의 개수는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2 더하기 1. 자, 2 더하기 1.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래서 이 약수의 총합이 등비수열의 합이 될 수도 있고요. 인수분해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기적이야. 수학은 유기적이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줄. 공통인수 뭐로 묶어줘? 2의 0제곱. 그렇죠?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공통인수 2의 0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밑에 줄은 3의 몇 제곱으로 2의 몇 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어. 1제곱으로 묶어줬죠. 그렇죠? 됩니까? 약수의 총합이야. 얘들 둘을 또 더해. 됩니까? 공통인수가 또 나와.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의 약수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약수의 총합은 A의 몇 제곱부터 0제곱부터 A의 몇 제곱까지 가면 됩니까? M제곱까지 가면 되고 곱하기 됐어요? B의 몇 제곱부터 0제곱부터 B의 몇 제곱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N제곱까지 가면 이게 약수의 총합이 될 것이야. 다 알고 계신지 압니다. 그리고 얘는 무엇으로 이어진다고? 얘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어져서 극한으로 출제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어? 예를 들어 볼게요. 6의 N제곱에 6의 N제곱이 있어. 이건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6의 N제곱에 약수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자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6의 N제곱. 얘를 뭐야? 소인수분해.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약수의 총합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2의 몇 제곱부터 0제곱부터 자, 지금 대화되신 거 맞죠? 2의 N제곱까지 곱하고요. 얘는 3의 0제곱부터 3의 몇 제곱까지 N제곱까지 곱하면 이 두 수의 곱이라는 건 말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죠. 자, 개념 완성하고는 좀 달라요. 단원 통합적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자, 등비수열의 합 SN이라고 한다면 얘는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를 계산하면 2-1분의 뭐가 되겠어? 1. 조심해!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됩니까? 곱하기 아시겠죠?
대화가 되시죠? 자, 얘는 또 뭐가 되겠어? 3-1분의 초항 얼마? 1. 항수가 몇 개입니까? n 플러스 1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되셨습니까? 이 약수의 총합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봐봐. 그렇다면 3개짜리도 무슨 펜션? 익스펜션 하신다면 약수의 개수라는 건 지수에다 얼마씩 더하면 됩니까? 1씩 더하면 되고요. 약수의 총합이라는 건 몇 제곱부터? 0제곱부터 근음 될 때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약수 했으니까 뭐 할까요? 배수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배수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 배수에 대한 정리를 해봅시다. 자,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예요. 왜? 이 경우의 수란 말이야. 개수 세는 거. 2의 배수 있어요. 3의 배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4의 배수요. 그럼 필요한 거 해줄게. 그 다음에 5의 배수요.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9의 배수요. 10의 배수는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10의 거듭 제곱이 되면 돼. 자, 2의 배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짝수입니다.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의 배수의 특징은 끝자리의 숫자가 뭐가 되면 돼? 끝자리의 숫자가 짝수면 돼. 즉 얼마? 0, 2, 4, 6, 8이 끝자리면 됩니다. 맞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5의 배수는 특징이 뭡니까? 끝자리의 숫자가 얼마가 되면 돼? 끝자리의 숫자가 0과 무엇이 되면 됩니까? 끝자리의 숫자가 0과 오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하자. 8의 배수. 자, 이렇게 봅시다. 8의 배수도 해줄게요. 8의 배수까지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어. 자,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뭐만 보면 돼? 끝자리의 숫자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3의 배수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9의 배수하고 비슷해요. 알겠나? 이해돼요? 3의 배수의 특징은 뭡니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뭐가 되면 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아까 내가 한 게 뭐냐? 우리 태호가 1917을 소인수분해하라고 했지. 그래서 엿먹이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1917이라는 숫자를 더했더니 얘는 얼마 됩니까? 18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3의 배수가 돼요. 3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 나오냐? 639가 나온다고. 또 다시 3으로 나누면 213이 돼. 또 다시 3으로 나누면 71이 돼. 71은 근데 소수야. 그래서 한 거야. 근데 내 왼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세고 있어요. 그래서 2, 3으로 2는 왼쪽, 3은 오른쪽. 이게 비밀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 세.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3의 세제곱. 비밀을 다 공개합니다. 70이 이렇게 돼. 여기 보시면 하는 거 송 오므리는 게 3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비밀을 공개했어요. 쉬울 것 같지? 자, 각 자리의 숫자에 비해 얼마가 되면 3의 배수면 얘는 3의 배수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그럼 얘는 뭐하고 비슷하냐? 9의 배수하고 비슷합니다. 9의 배수도 특징이 뭐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뭐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갑시다. 자, 봐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알고 싶지 않아? 왜 선생님? 자, 그럼 봐봐. 너희한테 내가 묻는 게 뭐야? 물어봐야 될 것과 묻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분모가 0 되면 안 돼. 근데 거기서 왜래? 그건 약속이야. 왜 약속하냐? 그럼 얘기를 할 수가 없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공리. 그냥 야야 분모 0은 지구 멸망. 왜 멸망해? 그럼 넌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물어봐야지. 왜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 합이 3의 배수일까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렇지? 그럼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어? 이게 바로 원리학습이라니까. 이제 좀 더 심화된 개념으로 가서 여러분 수학을 즐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어? 그러잖아. 야, 먹고 살기 이러는 사람 행복해 보여? 아니잖아. 행복해 보입니까? 일하기 싫은데, 아이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이런 사람 성공 못해요. 단 한 사람도. 알았어?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선, 즐기기 위해선 뭐야?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원리. 그럼 보자. 기수법이라는 게 있어. 기수법. 기수법. 숫자를 배열하는 거야. 자, 여러분 봐봐. 100의 자리가 A야. 이걸로 증명해 줄게. 100의 자리가 A야. 10의 자리가 B야.
1의 자리가 C야. C야. 그러면, 자, 이걸 숫자로 표현해봐. 그러면은요, 대부분, 뭐라고 써? A, B, C요. 100의 자리 A, 10의 자리 B. 님 장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 곱하기 B 곱하기 C. 아니면 신발 가게야. 맞잖아. 그렇죠? 이거는 뭐야? 세 자리 정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맞아, 안 맞아? 얘를 야, 선생님 이거 100의 자리 A, 10의 자리 B인데요? 아니라니까 얘는 뭐야?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의 자리가 A고 10의 자리가 B고 1의 자리가 C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100 곱하기 A 더하기 10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알겠어? 자, 구분하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3의 배수래.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가 3의 배수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래. 왜? 안 궁금해? 궁금해야지.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해. 100A라는 건 말입니다. 물론 ABC는 정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100A라는 것은 3 곱하기 33A 더하기 A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됩니까? 10B라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3B 더하기 B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맞습니까? C라는 건 그냥 1의 자리 C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봐라. 3으로 묶어주면 얘들은 3 곱하기 33A 더하기 몇 B가 됩니까? 3B가 되겠죠. 맞습니까?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남게 되는데 얘는 무조건 뭐의 배수야? 3의 배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얘는 어차피 3으로 묶였잖아. 그럼 3의 배수 맞죠? 그러면 얘만 뭐의 배수가 된다면 3의 배수가 된다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는 3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지? 어때? 재밌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야. 9의 배수하면 뭐로 묶어주면 되겠어? 9로 묶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얘가 9의 배수인지 보여주고 싶다면 말입니다. 100A는 9 곱하기 11A 더하기 A가 되겠죠. 됐습니까? 10B는 9 곱하기 B 더하기 B가 되겠죠. 맞습니까? C가 되겠죠. 따라서 9로 묶어줘서 11A 더하기 B야. 얘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맞습니까? 왜? 9로 묶었다라는 것은 이 수가 뭐에? 9의 배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뭐의 배수가 된다면? 9의 배수가 된다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는 9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는 같은 뜻이야. 그렇죠? 같은 의미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럼 4의 배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맨 끝, 앞에는 필요 없어. 맨 끝 몇 자리가? 2자리가 4의 배수면 얘는 4의 배수가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무엇이든 상관없어. 맨 끝에 2자리가 좋아야 돼. 8의 배수는 말입니다. 맨 끝 몇 자리가? 3자리가 8의 배수면 됩니다. 이거야. 배수에 관한 정리야. 물론 이제 추가로 6의 배수 한 다음에 6의 배수를 표현할 때는 2의 배수 and 3의 배수예요. 2의 배수 and 뭐? 3의 배수야. 알겠나? 그럼 봐봐. 4의 배수. 어떤 수가 4의 배수래? 15,300. 예전에 이런 문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 수능에서는 경우의 수에서 이 자릿수 문제 묻는 게 많이 나왔어요. 알았어? 15,310이야. 그럼 맨 끝자리가 얼마가 되어야 얘가 4의 배수가 됩니까? 2 또는 얼마? 6이 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상관이 없어. 왜? 여러분 보세요. 100 이상은 무조건 뭐의 배수야? 100부터는 4로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100 이상이 되면 100 자릿수가 100 단위를 넘어가면 4의 배수야. 그럼 누가 문제야? 얘들 둘이 문제인가? 잘하는 새끼 문제 아니야. 얘들 둘만 잘하면 얘는 무조건 4의 배수야. 이해됐어요? 8의 배수는 마찬가지야. 15,000 됐죠? 왜? 나머지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얘는 8의 배수예요. 왜? 1000이라는 것이 8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0 이상은 무조건 8의 배수야. 나머지 3명이 여기는 3개가 뭐의 배수가 되면 8의 배수가 된다면 얘는 8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릿수 문제는 예전 수능에서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경우의 수에서. 알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자, 약수와 배수 정리했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정석, 빠중 문제. 빠중이 뭡니까? 빠중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야.
알겠어? 이게 수열로 말한다면 축차 대비 되겠죠. 논리적 가지수를 셀 때 공식 없어요를 묻는 게 아니고 나열하다 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해됩니까? 선생님 이걸 다 해봐요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알겠나? 경우의 수는 뭐다? 빠중 문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자, 이제는 보충학습 쭉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해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순열로 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거야. 순열 보도록 합시다. 순열과 조합을 공부할게.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이 경우의 수야. 알겠지? 왜? 순열 구해. 자, 순열 조상부터 갑니다. A, B, C, D 5명에서 반장과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수용도를 그린다는 말입니다. 반장이 A라면 부반장은 누구누구 될 수 있어? B, C, D, E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반장이 B가 되면 또 4가지 나오겠지? 전부 다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는 중학교 때 풀었을 겁니다. 자, 5명에서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모두 몇 명입니까? 5명. 그럼 부반장은 몇 명 되겠어? 4명 되겠지. 더해요? 곱해요? 곱해야 되겠지. 왜? 반장과 부반장을 동시에 뽑던지 연달아 뽑던지.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잖아. 반장 뽑았다고 부반장 못 뽑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몇 가지가 되겠어? 20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자, 반장과 부반장은 순서 있어, 없어?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다는 건 뭐야? 계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뭐 국무총리 다르잖아. 근데 국회의원은 같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반장, 부반장은 순서가 있어서 순열이야. 근데 대의원이나 주번은 뭐야? 조합이라고. 순서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가지고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그래. 알겠어? 순서를 생각해. 반장, 부반장 위아래가 있잖아. 그렇죠? 그때를 순열이라고 하고 이때를 O, P, E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하는 이건 기호야. 자, 앞에는 뭐야? 5명이야. 이건 전체가 되겠죠. 얘는 목표야. 2명을 뽑아요. 이 약속이 반장, 부반장 2명을 뽑는 거야. 5명 중에서.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자? 5 곱하기 4라고 계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봐라. 잘 봐야 돼. 이 P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퍼뮤테이션, 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 순열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공식 한번 만들어 볼게. OP라는 건 뭐였어? 5 곱하기 뭐였죠? 4였죠. 맞습니까? 자, 잘 봐. 왜요? 어디 아파요? 눈이 뭐? 눈이 아파요? 네. 아프지 마요. 자, 봐라. OP3입니다. OP3이야. OP3. 이건 무슨 뜻이야?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 순서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건 결론을 미리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OP4 해볼게요. OP4. O 퍼뮤테이션 4입니다. 얘는 뭐가 되겠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됩니다. 됐죠? 됐어?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이제 문자로 갑니다. NP입니다. 그럼 N에서 몇 개야? 2개가 되겠죠? 얘는 뭐야? N 곱하기 N-1이 될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NP3이야. NP3이야. 얼마부터 갑니까? N부터 N-1, 그 다음 어디까지 가요? N-2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지금 공식이 탄생하는 순간이야. 얘 막 변신하잖아. 오! 막 하면서 변신하는 거야. 이제 뭐, 정해야 문제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NPR이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추론하고 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게 바로 차이점이야. 다른 애들은 야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근데 너희들은 길을 만든다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 결론을 제시했다니까 너 따라와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깨닫는 거야. 이러한 학습법을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해요. 사실 가장 좋은 게 바로 그런 수업이죠.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데 실제 교육에서 그게 가능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내가 순열 들어갔을 때 얘들아 NPR이 바로 순열이고 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의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얘는 참이지만 이렇게 하면 도둑이 되는 거야. 선생이 도둑이 되는 거야. 무엇을 뺏은 겁니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뺏은 거라고. 정말 잘 알아야 돼. 알겠어? 알겠어?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져. 왜?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 하지만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렇다면 봐봐. NPR이야. 출발은 어디부터 합니까? N부터 하죠. N 곱하기. 그 다음 얼마야? N 마이너스. 그 다음 얼마야? N 마이너스. 내가 말했지? 깜지 100만 장도 쓸 수 있어. 그쵸? 곱하기. 자, 출발했으면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생각해봐. 2일 때 어디에서 끝났어? 1에서 끝났지. 그치? 지금 얘가 R이라니까 3일 때 어디에서 끝났어? 2에서 끝났지. 자, 생각을 해.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맨 마지막을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 자, 똑같이 N 있죠. 마이너스 있죠. 2일 때 1, 3일 때 2. 그럼 R일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렇지. 얼마? R 마이너스 1에서 끝나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랬더니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 얘가 뭐가 됩니까? N 마이너스 R 플러스 1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봐라. 발견적 추론. 2일 때 1, 3일 때 2. 그럼 여기서 뭔 공부한 겁니까? 수열 공부한 거 아니야. 뒤에 있는 게 뭡니까? 무슨 수열이게? 등차 수열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굿. 됐어. 그렇다면, 자, 이제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발견했느냐, 뭘 찾아냈냐면, 이미 다 한 친구들조차도 겸손하게 하라고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NPR이라는 것은 얼마부터? N부터 갑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이 얼마라고? N-R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제 또 나와야 되는 어떤 기호가 있어. 공부했다면 떠오르지 뭐야? CN블루 떠올라 안 떠올라? CN블루 떠오르지, 그치? CN블루 뭡니까? 팩토리알. 정용화가 이거 공부하다 만든 놈 팩토리알. 답이 없다는 듯이 노래 한번 해. 이 친구가 지금 감기 걸려서 그렇죠? 감기 조심하세요. 반피린 F. 딱 하는데 팩토리알 뭐죠?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은 팩토리알이야. 원래 좀 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태호. 자, 봐. 3팩토리알이라는 건 뭐냐면 어이구 이거 뭐 폐병 환자 있네. 자, 봐. 몸이 아플 때 조심해야 돼. 선풍기 틀고 잤지? 그럼 왜 감기 걸렸니? 아, 고시원 에어컨 틀었구나. 이불을 덮었어야지. 자, 봐봐. 공공기관의 에어컨은 깨끗할까, 안 깨끗할까? 깨끗할 확률이 적죠. 그쵸?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고시원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니까 이제 몸이 아파. 그럼 몸이 아프니까 공부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수업을 놓쳐. 따라서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무서운 얘기야. 그렇지? 건강관리 잘해라. 제발 부탁이다. 여러분 서울대 수석 가면 뭐 할 겁니까? 그 다음날 죽으면. 건강이 우선이야. 물론 공부도 중요한데. 왜냐면 이건 진짜 선생님 진심으로 부탁하는 게 건강관리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객지에 떨어져가지고 고시원에 살다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때 마음이 찢어지잖아. 그치? 이따 점심때 짬뽕에다 소주 한 잔 딱 먹고 감기 도망가. 알았어? 진짜 하려고? 하지마. 그거 하지마. 병원 가. 알았어? 하지마. 야, 그거 짬뽕에 소주 먹는다 감기 안 낫는다. 아느냐? 하지 마라. 멍청한 거야. 아, 감기가 도망갈 때 막 고춧가루 퍼먹으면서 위만 아파요. 왜 알겠어? 해봤어요. 아시겠죠? 병원 가서 간호사 누나한테 주사 놔주세요. 그래. 알았어? 자, 봐. 팩토리알. 정용화가 했다. 그렇죠? 팩토리알, 다리다리 다비뚜 이렇게 하는 게 팩토리알이야. 이게 원래 참 재밌는 건데 우리 태호에 감기에 묻혀버렸어. 자, 3팩토리알 이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걸 이렇게 팩토리알이라고 합니다. 이걸 계승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럼 4팩토리알은 어이구. 자, 얼마부터? 4부터 얼마까지? 1까지. 괜찮아. 기침 편하게. 괜찮아. 이해할 수 있다고. 알았지? 본인이 가장 힘든 거야. 본인이 얼마나 자기는 지금 기침 나오면서 힘들겠어. 근데 야, 나 왜 그래?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어?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 그래서 한 번만 더 기침하면 웬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진짜 슬픕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선생님을 보였다는 게 난 너무 슬프다. 마이크 한번 줘봐. 목 매달게. 자, 아니야. 자, 아프지 말고. 객지에 있으니까 제대로 해. 알았어? 자, 봅시다. 예, 즐거워야 돼요. 알겠어? 즐거워야 된다고. 웃으면 감기도 도망가. 알았어? 자, 5팩토리알. 얼마 됩니까? 5부터 얼마까지? 1까지 곱하는 거야. 자, 이제 알겠죠? 그러면 n팩토리알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 얼마부터? n부터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팩토리알, 계승,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봐라. 자, 여기서 이제 순혈식이 나오는데요. 순혈식이 나온다고. 무슨 식이 나와? 순혈식이 나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는 지금 n부터 진행되고 있어. 그렇죠? 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얼마? 분모가 1인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무슨 얘기했어? 팩토리알 얘기했지? 의미 없이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죠. 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 해서 분수의 크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 n-r부터 얼마까지 곱해줄까? 하나씩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1까지 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자에만 곱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분모에도 얼마부터? n-r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많이 쓰는 식이 나오는데 n permutation npr이라는 것은 자 n부터 1까지 줄여가면서 곱해줬다. 이것을 우리는 n 팩토리알이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분모 보세요. 얼마부터 출발했습니까? n-r부터 출발했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n-r의 팩토리알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탄생한 거야. 알겠니? 아무 이유 없이 얘를 써서 외운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고요. 수학 선생으로서 정말 서글픈 일이란 말이야. 근데 어때? 선생님하고 이렇게 예를 통해서 했던 이 과정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뇌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수학 공부는 단순히 대학 갈놈 못 갈놈 것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수학 강국이 미래 강국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선진국은 수학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어. 우리나라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약해지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야? 타협해서는 안 돼. 그건 타협해서는 안 돼.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아니, 방법,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재밌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하게 될까가 돼야 되는데 힘들어한다고 줄여주면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줄이고 싶어. 우리가 원래 주 6일 근무했어. 근데 지금 주 며칠 근무합니까? 5일 근무하죠. 일단 뭐 하죠? 이제 주 4일 근무하죠. 삶의 질.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고. 절대. 저는 그래서 룰이 있어요. 6일간은 열심히 합니다. 하루는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알겠어? 네, 다녀오세요. 자, 난리도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데. 제발, 갔다 오세요. 제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여러분은 생각할 기회를 얻었고요. 무엇 했어? 방금 증명한 거야. 알겠나? 이해되셨죠? 이렇게 합니다. 순혈이야. 그래서 NPR이라는 이 식을 우리가 찾아내게 된 겁니다. 제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PN이야. NPN. 얘는 뭐가 되냐면 정의식대로 해봐. 자, 이거 읽지만 NPR은 뭐가 됩니까? N 팩토리알 나누기 뭐라고? N-R 팩토리알이야. 그런데 얘는 왜 N 팩토리알이냐? 5명에서 누굴 뽑냐면 반장, 부반장, 총무, 선생님, 대의원 이렇게 뽑아. 5개 다 직함을 줬어. 이해됐죠? 그렇다면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부반장 몇 명? 4명. 총무 몇 명? 3명. 선생님 몇 명? 2명. 대원 1명. 이렇게 되겠지. 경우의 이게 바로 뭐야? 5 팩토리알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n명에서 n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겠어? n 팩토리알. 왜? 얘가 뭐야? 얘를 통해 보여줬죠. 5명 중에서 몇 명을? 5명을 순서를 가지고 나열하는 것. 그것은 5 팩토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p형이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n permutation 0이라는 것은 정의에서 n 팩토리알 나누기 n-0의 팩토리알 했더니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지. 알겠어? 이해됩니까? 즉 뭐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것. 선거로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권이 되겠죠. 기권도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알겠나? 이해되셨죠? 감 잡혀 안 잡혀? 봐.
이걸 외우는 친구하고 이해한 친구는 나중에 그 격차가 다르다는 것.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계승이야. 0팩토리알은 1이야. 이건 뭐야? 1로 정의돼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간혹 여러분 증명 문제에서 팩토리알 자주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자꾸 간과하는데 n 팩토리알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1의 팩토리알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팩토리알 수열의 증명에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 팩토리알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 n 곱하기 n-1 곱하기 무엇으로 표현해도 되겠어? n-의 팩토리알로 표현해도 된다라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계승이에요. 그럼 봐봐. n분의 n 팩토리알이라는 것 증명문제에서 보게 되는 건데요. 얘는 뭐가 되겠어? n분의 n 팩토리알이라고 한다면 n분의 n 곱하기 n-1의 팩토리알이 돼서 약분 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념 완성에서 보던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잊지 마라. KO 몇 바퀴? 2바퀴. 기적은 몇 번째부터? 2번째부터. 알았나? 쉬운 문제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절대. 네버. 알았나? 자, 여기는 보충학습.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선생님이 해준 얘기야. 자, 그럼 봐라. 자, 이제 우리가 조합으로 넘어갈 겁니다. 뭐로 넘어가? 조합으로 넘어가는데 순열과 조합이야. 이걸 해야 중복조합과 여러분 이항 정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 자, 봐. 4명의 학생 중 2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운대. 이걸 기호로 표현해 줄게. 자, 4명 중에서 2명 한 줄로 세워. 방법 몇 가지냐? 이건 4P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12가지가 돼. 왜? 뭐였어? 순서가 있잖아. 그렇죠? 왜? 사람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합을 알 수 있어.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라고 하면 돼. 이 선택이 바로 조합이 됩니다. 잘 들어. 이제 순열과 조합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주겠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가 있고요. 이해됩니까? 5명 중에서 대원 2명을 뽑는 경우가 수가 있었어. 기억납니까? 알 거야. 그러면 방금 배웠네. 반장과 부반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5 곱하기 4에서 20까지 했어.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대원 2명은 뭐야? 5 곱하기 4하고 나누기 얼마 해줬지? 2 해줬지. 왜? 대원 2명은 순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한 거야. 이제는 역으로 가르칠 겁니다. 잘 들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나온 거야. 이 컨비네이션. 이게 조합이라는 뜻이야. 조합.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선택하는 거야. 선택. 잘 들어. 순열과 조합이 지금 연결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이 시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뜻은 뭐야? 컨비네이션이야. 조합이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초이스라고 할 거야. 초이스. 초이스라는 건 뭐야? 선택. 알겠죠? 탁월한 선택. 테이스터 초이스.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거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뭐가 됩니까? 4, C, 2야. 알겠지? C가 뭐라고?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2명을 한 줄로 세워. 곱하기 뭐가 돼? 2 팩토리알. 한 줄로 세워. 이게 뭐가 돼? 4P2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순열과 조합이 이어지는 순간이 오고 있어요. 잘 보도록 합시다. 자, 5명 중에서 대원 2명을 뽑는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OC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이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5 곱하기 4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하겠대. 됐어? 이해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보시면 5명이지. 얘를 나열했을 때 A 반장, B 부반장, AC, AD, A 이렇게 됐지.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 있었어?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인 경우가 있었죠. 자,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인 것과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인 경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죠. 그렇죠? 지고하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얘들 둘 다 대의원이야. 그러면 대의원 1, 대의원 2가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것이 되겠지. 같으면 뭐해?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왜 나누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합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함수의 개수도 알 수 있고요.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OC라는 건 5개에서 2개를 뽑는 거야. 순서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은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 맞아요? 자, 여러분 봅시다. NPR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N명에서 R명을 뭐 한 다음에 1단계 뭐 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이게 뭐야? N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몇 명을 2명을 한 줄로 세웠지. 여기서 마찬가지야. 몇 명 뽑아냈죠? R명 뽑았지. 그럼 R명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뭐가 되겠어? R 팩토리얼. 끝. 됐어. 이 식 이해하면 조합 땡땡땡. 됐어? N permutation R이라는 것은 N명에서 R명을 선택하고 그 R명을 일렬로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제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게 이해됐다면 조합은 끝난 겁니다. 왜요? 자, 생각해봐.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올 거야. 자, C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P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을 N 컨비네이션 R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확률에서도 사용하고 조합에서도 공부하게 될 이 C가 정의되게 돼요. 식으로. 얘는 말입니다. NCR이라는 건 등식의 성질로 해서 NPR 나누기 뭐가 되겠어? R 팩토리얼이 되겠죠. 맞아, 맞아. 됐어? 그렇다면 자, 봅니다. 여러분 NPR을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면 뭐였더라?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나누기 뭐였죠? N-R 팩토리얼. 자, 지금 이해되는 거 맞죠? 완전히 잡도록 해요. 전부 다 나아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R 팩토리얼분의 1 곱하기 NPR이 되겠지. 그렇죠? 다음 주어진 식이 R 팩토리얼분의 1 곱하기 N 팩토리얼 나누기 뭐가 되겠어? N-R의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누구 대신에 NPR 대신에 얘를 집어넣은 거야. 얘를. 따라서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건 잘 보도록 합니다. 이게 증명이야.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그 다음 뭐가 되겠어? N-R의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지? 엄청 중요한 식이 하나 탄생했어. 됐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N 컨비네이션 N-R과 같다라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야. 이거는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많이 쓸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5 컨비네이션 1은 5 컨비네이션 4하고 같다. 맞아, 안 맞아? 됐죠? 자, 10 컨비네이션 7을 구하래. 얘는 힘들어. 근데 10 컨비네이션 3은 세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왜? 이 식 때문에. 이 정의식 때문에. 알겠어? 아니, 선생님 왜요? 너희들 대충 공부한 애들은 이건 알아.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 그렇다면 잘못된 거라고.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찾았다면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증명을 하고 싶어? 자, N 컨비네이션 R이란 건 뭡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 N-R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렇죠? 얘가 좌변이야. 우변 보라고. 형식이야. 여기 있는 R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주면 되겠어? N-R을 대입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숫자로 표현한다면 5 컨비네이션 2는 5 컨비네이션 얼마하고 같습니까? 3하고 같죠. 맞죠? 왜요? OC라는 건 5팩 나누기 한 번 2팩, 한 번 몇 팩? 3팩. 5 컨비네이션 3이라는 건 5팩 나누기 3팩 2팩. 곱셈에 대한 무슨 법칙이 성립합니까? 교환법칙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이해됐지? 왜 그런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봅시다. 문자로 나와서 이게 수리 논술을 하고 싶다면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됐어? 우변은 M 팩토리얼 나누기. 이제는 누구 대신에 여기 있는 R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N-R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서 여기 있는 R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N-R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기 팁을 드리는 게 뒤에 있는 놈이 항이 하나가 아니면 중괄호를 써주면 돼요. 알겠어? 괄호 잘 쳐야 돼. 괄호 하나 때문에 답이 달라져. 알았어? 자, 그럼 뭐가 돼? N-R이 뭐가 되겠어?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너 봐라. 주어진 식은 말입니다. N 팩토리얼 나누기 N-R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봐. 마마 풀 R팩.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해됐니? 선생님 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이게 바로 조합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조합이 끝나는 겁니다. 봐. 다시 한번 예제 통해서 순열과 조합을 우리가 용어로 정확히 정리합시다. 4명 중에서 2명을 뽑았어. 뽑았다. 4C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2명을 한 줄로 나열해 곱하기 몇 팩토리알? 2 팩토리알. 근데 이것이 바로 보다 4P이다. 4명에서 2명을 뽑아서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 그게 바로 퍼뮤테이션, 순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P하고 C가 아니거든? P하고 C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야. 정말 이해됐습니까? 됐을 거야. 자, 조건이 있는 순열이 있어. 이웃할 경우. 얘는 이제 확률로 나올 수 있어. 이웃할 경우. 자, 봐라. 이웃할 경우. 밧줄로 꽁꽁 묶어라. 기억나요? 안 나요? 여기서 명제 줍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라. 감사한 게 뭐냐면 개념에서 말했던 그 예비역 장성 말고 예비역 군바리들이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는 이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 정말 희망을 주고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알겠어?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 친구들에게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알았나? 자,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이렇게 계산 때 이해가 되더란 얘기야.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럼 이 얘를 뭐 하면 돼? 아빠, 엄마, 애새끼들 하라고 했지? 애새끼. 5명만 해. 자, 아빠, 엄마, 애새끼.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애새끼를 낳아서 세 자녀는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어? 그랬을 때 아빠, 엄마가 이웃해. 아빠, 엄마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잘 봐. 얘가 어디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확률로 간다니까? 5명을 이 나열할 때 아빠,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수능에서 아빠, 엄마, 애새끼들이 있다고 그러진 않겠지. 근데 이렇게 뭐 A, B, C, D 5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확률 문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됐어? 아빠, 엄마를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러면은 이제 몇 덩어리가 된 거야? 4덩어리 됐겠죠? 그럼 뭐야? 일단 나열해. 4팩토리알. 곱하기 또 뭐해? 2팩토리알. 이렇게 하지. 2팩토리알. 예, 왜? 여기 안에서 아빠, 엄마, 아빠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이웃할 경우야. 그럼 봐봐. 아빠, 엄마하고 엄마가 제일 예뻐하는 게 뭐야? 막내, 끼야! 그러면 아빠, 엄마, 막내, 끼가 이웃할 경우. 그럼 끼를 여기로 데려가. 그럼 얘가 몇 덩어리? 이웃하면 밧줄로 꽁꽁 묶으면 돼. 그렇죠? 그럼 덩어리 몇 덩어리 되는 거야? 3팩토리알 되겠지.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곱하기 이 안에서 자리를 또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이웃할 경우야. 알겠어? 어때? 대화 되고 있죠? 이게 처음에 힘들어하던 거야. 두 번째 하면 달라져. 알겠어?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봐봐. 이웃할 경우를 했고요. 그럼 또 뭐가 있겠어? 이웃하지 않을 경우가 있지. 이때가 중요합니다. 얘를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뭐로 푼다고? 여사건으로 푸는 친구가 있어. 여사건이란 건 뭡니까? 반대되는 사건이 되겠죠? 잘 봐. 좀 전부 다 좀 심도 있게 해도 되겠지? 자 봐. 아빠 엄마가 그날 싸웠어. 아침에 싸웠어. 후라이 안 해줘가지고 아빠가 화가 났어. 이렇게 돼. 그러면 아빠 엄마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은 우리 친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아빠 엄마가 이웃하는 경우가 4팩토리알 곱하기 2였어. 맞습니까? 그럼 이웃하지 않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 5명 일렬로 나열한 데서 얘를 빼줬어. 이거 돼, 안 돼? 됩니다. 얘는 돼요. 얘는 된다고. 몇 명일 때는 상관없어. 좀 더 깊은 공부한다. 2명일 때는 이렇게 여사건으로 풀어도 돼.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아빠 엄마 이번 장남 챙겨. 아빠 엄마 애가 이웃하면 안 돼. 알겠어? 3명이 이웃하지 않아.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모든 경우에 있어서 3명이 이웃할 경우 빼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잘 봐. 2명일 때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돼. 지금 선생님 말 돼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안 되면 개념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해. 알겠지? 여기는 좀 더 어려운, 만약 이게 나오면 애들 막 멘붕돼. 이걸로 풀어서 다 착살나겠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모든 경우의 수에서 자, 이때는 여러분 위해서 늦둥이 하나 봤어. 알겠어? 이렇게 4명 낳았다고. 자식 4명 낳았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웃할 경우를 빼주면 이때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아빠, 엄마, 애가 이웃했지. 맞아요? 그런데 얘를 뺐더니 새끼들 사이에 잘 봐. 아빠, 엄마가 들어갈 수 있지. 2명이 이렇게 낄 수 있겠지. 그치? 내 말 이해돼서? 이때는 뭐만 빼준 거야? 3명이 이웃한 경우는 빼줬지. 선생님 이해됩니까? 근데 2명이 이웃한 건 여기서 빼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다 치워! 2명도 치워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웃하지 못할 경우 이때는 뭐야?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힘들잖아. 그러면 이렇게 여사건을 풀지 말고 이웃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이웃해도 좋은 걸 나열해. 옆에 있어도 되는 것 나열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끼워 넣기를 하면 어떤 경우에도 문제없이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 그러니까 자 봐. 선생님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제발. 2명일 때는 상관이 없어. 맞지? 왜? 너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런데 말이죠. 3명 이상일 때는 편 먹었어. A, B하고 C. 얘들 둘이. 우리만 이웃할래? 너 짜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찾는 경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 안 된다면 다른 거 다 집어 때려치우고 이웃하는 경우는 밧줄로 꽁꽁 묶고요. 이웃하지 못할 때는 뭐야? 끼워 넣기를 하면 된다냐고. 그럼 봐라. 아빠, 엄마, 애 새끼들 6명이 있는데 아빠, 엄마, 애가 막 장남이야. 이성계. 부인. 이방원이야. 보시우다. 보시우다. 아바바바. 이렇게 하구나. 내 자식 할 거예요. 이런, 다 개판된 거야. 그래서 서로 싸웠어. 또 여기 있는 이제 방과 얘들이 나열돼. 먼저. 그러면은, 먼저 새끼들을 나열해. 새끼들을 나열해. 왜? 셋이 싸웠으니까 같이 있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새끼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면 안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모두 몇 자리가 되겠어? 4자리가 되겠지. 끼워 넣기 해봐. 여기에 아빠, 여기에 엄마, 애, 이런 거 들어가도 이웃하지 않잖아. 맞죠? 됩니까? 먼저 이웃해도 좋은 건 새끼들 나열하고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모두 몇 자리입니까? 4자리가 되겠죠. 공식으로 쓴다면 4P3이요. 알겠어? 근데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한글로 가. 3명 나열했지. 그럼 아빠가 갈 수 있는 자리 모두 몇 자리예요? 4자리지. 이걸 고배 법칙이라. 아빠 아무 데나 집어넣어. 그럼 엄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3자리. 마지막 아들은 몇 자리? 2자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뭐야? 4P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끼워넣기 문제야. 다 됐죠? 알겠어 모르겠어? 다 됐습니까? 이해되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웃까지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처음 하는 친구는 힘들 수 있어.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이웃하는 경우는 밧줄로 꽁꽁 묶으세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뭐야? 끼워 넣기를 하면 안 틀린다는 그 이유 알겠지 이제? 됐어요. 적어도 라고 나오면 at least one이 나오면 여집합을 이용하면 편해. 하지만 얘가 만능은 아니야. 적어도 하나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가면 돼요. 모든 경우의 수 마이너스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만능은 아니야. 어떤 문제는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좀 풀기 힘든 문제가 있어. 그때는 여집합이 나오면 1번은 얘로 가면 돼요. 알겠어? 2번은 뭐냐면 결론은 또 뭐야? 나열하면 됩니다. 나열하면 돼요. 파울리 4번 분류하면 끝나게 돼요. 알겠지? at this one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자 봐라. 콩 98개와 팥 2개가 있는데 콩 98개를 고르래. 그럼 몇 개를 골라내면 돼? 팥 2개 제거하면 전부 다 콩이 되겠지. 그치? 그게 바로 여집합의 원리야. 알겠어? 됐습니까? 문제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조합입니다. 이미 여러분 조합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을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조합이라고 하고 NCR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즉 C라는 것이 원래 컨비네이션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라? 초이스 선택만 하는 건 조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합의 성질 이미 설명해드렸고요. 맞죠? 다시 한번 봅니다. 정리해. NPR은 어떻게 됩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N-R의 팩토리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N 컨비네이션 R은 어떻게 된다 했지? 잊지 마라. N 팩토리얼 나누기 한 번 R팩. 그 다음 뭐 써줘?
N-R팩.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도 증명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3번 봐봐. NC0이야. 이거 생각해봐. 우리 중에서 왕따가 하나도 없어. 그것도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모두 다 왕따시켜. 그것도 한 가지야. 공식으로 간다면 NC0이라는 건 말입니다. N팩토리얼 나누기 0팩토리얼, N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정의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했지.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도 몇 가지? 한 가지. 0팩토리얼은 1로 정의되어 있어. 그렇죠? 약분했더니 1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알겠나? 자, 그럼 봅시다. N 컨비네이션 N이라는 건 식에다 넣어봐. N팩 나누기 0팩 N팩. 얘도 얼마 되겠어? 1이 돼. 모두 다 선택하는 것도 경우에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 자, N 컨비네이션 1은 얼마야? N이 되겠죠? 맞아? 얘를 찾을 때 얘는 찾기 힘들지? 얘는 힘들지. 그래서 뭐로 바꿔? 얘로 바꿀 거야. 알았나? 그래서 중복 조합에서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를 여러분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만든 집합을 조합이라 해. 당연히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알겠어? 2명에서 3명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단이라는 건 바로 그 뜻이고요. 있는 내용 한번 쭉 보십시오. 자, 오늘 파이널. 분할과 분배입니다. 잘 보셔야 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분할과 분배. 우리 친구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문제 풀어보면 리그전 같은 거 나오죠. 리그전. 그거 나오면 돌아버려. 근데 이게 분할과 분배야. 분할과 분배가 바로 리그전 문제라든지 자동차 태우는 거 기억나시죠? 자동차를 사람을 나눠서 태우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 이해돼요? 좋아요. 분할과 분배. 그러면 먼저 용어부터 알아야 돼. 분할, 분배. 용어가 달라요. 분할이라는 것은 나누는 방법이야. 나누는 방법이야. 분할은 그냥 나누면 돼. 순서가 없어. 분배는 뭐냐면 나누어서 주는 방법이야. 사람에게 주는 거야.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에서 했던 예를 또 들 거야. 왜? 확고하기 위해서. 자, 6명이 있어. 6명이 있는데 얘들이 모둠을 만들어. 모둠. 그쵸? 동아리를 만드는데 3명짜리, 2명짜리, 1명짜리 동아리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봐봐. 이 모둠에서는 순서가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뭐야? 6시 3, 3시 1, 1시 1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쉽잖아. 이거 바로 뭡니까? 분할이야. 알겠나? 이해됐죠? 그럼 봐봐. 이걸 분배로 가볼게. 분배로 가는데 사람을 분배하면 안 된다. 인신매매 되니까 책으로 바꾸자. 6권의 책을 3권, 2권, 1권. 이제 분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됐습니까? 6권의 책을 3권, 2권, 1권으로 나누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 여기까지는 뭐야? 분 뭐가 되겠어? 3C 곱하기 1실. 여기까지 뭐가 됩니까? 이것은 분할이 돼요. 근데 이 책을 3사람에게 주겠대. A, B, C 3사람에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겠대. 그걸 뭐라고 그래? 분배라고 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먼저 분배를 하려면 먼저 분할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럼 여기서 덩어리가 3권짜리 덩어리를 A라고 2권짜리를 B라고 하고 C를 1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 A, B, C, A, C, B 돼요? B, C, A, B, A, C, C, A, B, C, B, A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 나오겠죠? 지금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잘 봐. 6권의 책을 3권, 2권, 1권으로 나누는 건 여기까지는 분할이야. 근데 그놈을 다시 3사람에게 나누어줘. 그건 분배야. 3권짜리를 스몰 A, 2권짜리를 스몰 B, 1권짜리 C라고 한다면 총 여기서 몇 가지 나오겠어? 전부 다 이거 다르지? 왜? 얘가 3권, 얘가 2권, 얘가 1권 갖는 경우와 얘가 3권, B가 1권, B가 1권, C가 2권 다 다른 경우지. 이해됩니까? 결국 이것을 봤더니 이 3개를 뭐 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봐. 6권의 책을 3권, 2권, 1권으로 나누어서 3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분배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렇다면 얘는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면 돼. 먼저 분배를 하기 전 뭐해? 분할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세 덩어리를 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결국은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죠? 곱하기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분할과 분배의 차이점 알겠죠? 잘 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지금 뭐였어? 숫자가 다르지? 다음 시간에는 단편 예고입니다. 숫자가 같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두 개만 같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 4권, 1권 이런 경우 있겠죠. 또는 셋 다 같은 두 권 나누는 방법. 이것은 어떻게 다를지 바로 다음 시간에 예고편입니다. 궁금하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거. 자,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정말 중요해. 다음 시간 거 알았지? 얘는 산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수학이 되네. 이제부터 이게 어려워져. 그거를 내가 잡아줄게. 알겠지? 저 어때? 할만하시죠? 좋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성적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that. 알겠어? 대신 어려우면 다시 한번 반복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